우파들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우파들이 나와서, 전에는 우파들이 뭐 시위가 어디 있었고 조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우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좀 많이 나오면서 이게 세력화되고 아스팔트 조직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습성은 비슷한지, 지금은 이제 많은 보수 우파의 지도급 분들도 하는 짓이 옛날에 민노총이나 좌파들이 국민 전교조나 독선적이고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고 요런 정말 그 국민들을 염증나게 하고 국민들을 괴롭혔던, 자기들 패거리는 뭐를 해도 괜찮아요. 뭐 정교조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뭐 무슨 정교조 뭐 교사 뭐 딸이 뭐 컨닝을 하든 뭘 하든 다 괜찮은데,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보수 우파 분들 중에서도 염증을 느끼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가시거나 더 이상 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는 그 많은 원인이, 과거에 우리가 정말 싫어했던 좌파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독선적이고 상대방을 아주 모욕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보면 예, 똑같은 짓을 해요. 옳고 그름은 없어졌어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좋고 싫음만 있어. 내 편, 네 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이면 무조건 좋은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우파끼리도 마찬가지야. 이쪽에서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해도 무조건 질타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될 텐데 옳고 그름은 없어지고 좋고 싫음만 남은 거예요. 옳음을 추구하러 나왔던 네. 이 정말 국민들,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초기에 기억이 나요. 박근혜 대통령, 저는 뭐 광우병 때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초기에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나라가 걱정돼가지고 태극기 하나 들고 이렇게 나오셨는 그 순수함,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없어져서 지금 보면요, 저는 민노총이나 좌파만큼 역겨워요. 이 사람들의 이 독선적인 아스팔트 나와서 무슨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 패거리만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전체주의 선동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무슨 비판을 하거나 하면 막 난리치고,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 뭐 홍위병 시대보다 더해요. 지금 뭐 정강훈파들도 지금 홍위병보다 더 하잖아요. 네. 뭐 목사님이나 저나 막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난 정말 하는 거 없어도 욕을 그렇죠. 하구만. 그래서 정말 근데 나는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시죠? 저는 모르는 그렇죠. 저는 목사님은 네, 나 욕할 줄 모르지. 나도 욕 잘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나는 3년 동안을 욕하고 욕 먹으면서 산 사람이야. 근데 왜 욕을 안 해요? 네.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래서 군대 딱 제대하고 6개월을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왜? 입을 열면 욕이 나와. 왜? 3년을 욕을 먹었고 3년 동안을 욕을 했잖아, 해병대에서. 옛날 해병대. 지금부터 45년 전 해병대야. 그래서 그러면 개병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해야죠. 그리고 입에 걸레를 물고 있으면 안 그렇죠. 되잖아. 네. 걸레 입은 걸레를 뱉어놔도 쉰내가 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 중에 하나가 노조를 제대로 한번 하겠다. 잘하고 계시죠? 노조를 한번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든 우파든 아스팔트에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 한번 싹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싹 정리해서 국민들 스트레스 주는, 이게 건전한 문화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려면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우리나라의 자유의 한계점은 헌법 정신이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자유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 방종이에요. 상대방의 기본권이나 기분 이런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완전 전체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라는 사람들도 뭉쳐. 아니,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인격과 그런 특성을 다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소시올로지 사회학을 공부했으니까 사회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절대 권력을, 그 다음에 절대 신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대성 원리가 전 세계 다 지배하거든요. 옛날처럼 안 먹혀 들어가요. 전도, 기독교도. 그래갖고 쟤네들은
지도자도 절대를 한 명을 뽑지 않고 저 사람들은 뭉쳐서 하더라고요. 그냥 1등 안 해도 한 5손가락 안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면은 목적을 위해서 쓰고 폐기 처분하고 쓰고 폐기 처분하고. 우리는 그냥 한 명 전지전능하신 수준의 한 명을 뽑기 위해서 피 튀기게 싸워요. 우리 보수 지도자 위해서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 남재준 지지하는 사람, 뭐 조 의원 지지하는 사람 다 그렇죠. 서로 간에 카톡방에서요. 아니 저하고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우리하고 싸우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의견 다르면 너 빨갱이라는 거예요. 아니 의견이 다르면 다 빨갱입니까? 저도 빨갱이다. 그러니까 아, 여기 다 빨리. 별소리 나더라고요. 의견 틀리면. 목사님만 넥타이가 빨가네. 그래서 우리가 좀 좌파들에게 배울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래서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는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서도 우리가 내 주장만 옳다, 이 회장님 주장만 옳다, 목사님 의견만 하면요, 우리끼리 싸우다 여기를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요, 벌써 그거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못 버려요. 그러면 보수는 이런 식으로 해도 아스팔트 운동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틀리고 하나가 일치를 하면 그 하나로 뭉쳐.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9가지가 같고 하나가 틀려도 틀리면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저기야 등지는 거야. 그리고 쌍욕 나오고 그 다음에 적대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우파 분열로 망하는 거, 좌파는 좌충수로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걸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뭐 나는 뭐 지도자도 아니고 한 교회 다니는 목사로서 그런 거를 멀찌감치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무조건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경멸하고 욕하고 내쫓고 미워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보면은 달라도 그냥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고. 근데 우린 틀려버려 이게. 이거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해소되지 않고는 언젠간 또다시 또 먹히고 이를 결과를 가지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저는 민족성이 네. 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나.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좀 보면 막 이렇게 술 문화 같은 것도 보면 뭐 외국 사람들은 이제 마시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마시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통일해야 되잖아요. 뭐 빠지면 반동이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보면 좀 이렇게 요즘에도 보면 뭐 정명석, 네. 뭐 이재록,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그 이만희 네. 이런 사람들 다 뭐 거기에 빠지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보수 운동을 보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진심은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진심은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현실을 보면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좌파들이 나와서 막 설칩니다. 이재명이 방탄한다고 막 설치고 있어요. 우파들도 이제는 목사님 말씀대로 정치인한테 맡기고 대통령한테 맡기고 좀 다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걸 또 이용하죠. 이쪽에 좌파들은 이용하죠. 우파 뭐 보수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 운동이요. 제가 지금 보면 대한민국 보수 운동은 다 괴멸됐어요. 제가 보면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 광화문에 보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고, 한 명 그냥 그 교주 한 명 남았어요. 정광훈. 그 교주 한 명 남았고 나머지는 다 괴멸되다시피. 이게 건강한 사회 운동이 맞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핑계는 뭐죠? 좌파들이 나오니까 난 못 가. 그죠? 저는 뭐죠? 이쪽하고 이쪽이 다 나라를 어지럽히니까 나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저도 이쪽 저쪽 들어가면 저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로 제가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지금 이런 양상인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의 저는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목사님 말씀처럼 좀 이게 성숙된 괴물을 만드는 게, 그 괴물도 문제지만 그 괴물의 추종자들도 문제다. 홍위병들이 더 큰 괴물을 만들더라고요. 막
조금만 이렇게 되면 막 그걸 막 신처럼 막 뭐 이재로 그런 데도 가면 막 분위기가 막 그 사람을 거의 신처럼 모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된대요. 뭐 정광훈 그쪽에도 막 그 분위기가 뭐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슨 자기들은 뭐 무슨 떠받드는 존재 이런 거가 돼서 이게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제가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공산주의라는 참 이상적인 목표를 얘기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서로 도우며 살자, 이게 공산주의 이념인데 이것을 하겠다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 좋은 거를 하는데 협조 안 한다고 그 반동분자 처형하고 이랬던 것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왜 싫어하고 혐오하냐 하면 공산주의 자체는 목사님이나 저나 다 좋아요. 그 이념 가능한 사람 돕고 같이 잘 살자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진짜 환멸이 있는 거거든요.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 우리는 뭐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그런 인권 유린 상황이나 중국의 인권 유린 상황,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을 가진 거죠. 아니 사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다, 나는 시장경제주의자다 하지만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는 좀 잔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는 사람이 먹는 거니까 너 능력 없으면 죽어,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먹을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엄청 목표가 좋았던 공산주의보다 우월하고 사람들의 그래도 더 인권적으로 되는 것은 최소한 수단의 적정성은 유지를 했거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에서 수단의 적정성. 근데 이건 공산주의 게임은요, 반칙도 되고 막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런 양상을 지금 이 보수주의자들도 다 나타내고 있고 지금 좌파들도 나타내고 그 있고. 목적이 대중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소수의 목적 달성이거든요. 그게 더 큰 문제. 대중을 위한다면은야 괜찮아요. 근데 어디 그게 대중을 위한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우선 북한 공산당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산당 그렇죠. 거기가 다 보면 그 몇몇을 위한 목적이지. 그러니까 수단도 전혀 상관없어. 자기네 몇을 위한 목적만 달성하면 끝이야. 그러니까는 국민은, 백성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의 도구로만 쓰여질 뿐이니까요. 그래서 막는 거죠.